최근에 많이 준 게 뭐냐면 공제 금액을 키웠고 조정 2주택자 중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 그러면 내가 강남에 아무리 고가주택이 있어도 2주택만 가지고 있으면은 중과가 안 들어가고 일반 과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역시 이걸 봐도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종부세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네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개인하고 법인, 네. 뭐 네. 이제 법인은 거의 안 하니까 거의 이제 어쨌든 법인은 힘들다고 힘들지만 그래도 법인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좀 나눠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세대기준 주택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종부세에는 각각 개인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개인별로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우자, 가족 다 필요 없어요. 내 것만 챙기시면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의 대략 한 70%죠. 그러니까 내가 한 20억짜리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한 14억 정도 되겠죠. 거기서 9억을 빼죠. 그러면 5억이 남죠. 5억에서 공정시장 가격을 60으로 곱하니까 5, 6에 33억 정도죠. 요 3억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한 몇백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맞아.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은 되는 근데 거죠. 좋은 게 법인은 네. 어떻게 보면 계속 늘어났는데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원래 내던 거에 심하게는 한 10분의 1로 떨어진 것 같아. 최근에 많이 준 게 뭐냐면 공제 금액을 키웠고 조정 2주택자 중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 그러면 내가 강남에 아무리 고가주택이 있어도 2주택만 가지고 있으면은 중과가 안 들어가고 일반 과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역시 이걸 봐도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 돼버린 거죠. 맞아요. 취득세랑 똑같이. 자, 어쨌든 이제 개인은 그렇게 해서 좀 보유세 부담이, 종부세 부담이 좀 많이 줄었는데 법인은 공시가격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공시가격 7억이죠. 7억 정도 되죠. 여기에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곧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공정시작가격비 60%가 들어가니까 7, 6에 40이 4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 이게 95%, 100%였어요. 100% 된,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60으로 떨어뜨린 거죠. 소주금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7, 6에 40이 4억 2천에 내가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법인으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개인 최고 세율 2.7%를 곧바로 때려버려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 대략 4억, 5억에서 2.7% 때리면 거의 한 돈 1,0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죠. 이걸 매년 내야 되는 거, 매년. 그 법인, 부동산 법인이 임대 수익만이고 다른 매출이 없다면은 거의 현금 흐름이 박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법인으로 한 두 채가 아니라 세 채를 갖고 있네요? 5% 들어갑니다. 가장 높은 종부세예요. 뭐 금액에 따른 구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취득세를 좀 피해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매년 나오는 이 종부세가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고통스럽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샀는데 좀 여러 개를 담으신 분들, 이제 이분들이 5%를 맞아버리니까 힘들고요. 그 다음에 힘드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다행히 주택수는 많이 없는데 법인으로 똘똘한 주택을 사버렸네. 그 자체가 비싸. 종부세가 몇 천이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아주 위험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법인으로 고가주택을 샀는데 그나마 세를 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세를 준 것도 아니라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네, 거주를 하고 있네. 한때 그거 유행했잖아. 아, 그러면 이제 골 때려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이거 걸리면은 그 임대에 대한 무상 사용에 대해서 법인세도 올라가고 대표자 상해 처분까지 됩니다. 양쪽에서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인을 하시려면요, 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법인세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송금 불산입이라고 해요. 용어도 벌써 특이하잖아요. 개인 양도세랑 완전 달라요. 송금 불산입 되는 순간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법인세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반드시 소득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이익이 갔냐? 근데 이 이익이 뭐 주주냐, 종업원이냐 이렇게 따지게 돼 있는데 요걸 따졌을 때 뭔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제일 만만한 사람 누구예요? 대표자로 가버려요. 대표자 상해, 즉 개인 소득세 올라갑니다. 양쪽 맞습니다.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맞네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법인 종부세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네. 법인은 이제 거의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없네요. 제가 왜 정리를 하고 있겠어요. 예, 그래서 법인은 사실 처음 목적 자체가 사업을 위한 거예요. 사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물론 임대 사업도 사업인데 돈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부세로 다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매매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할 거면 매매업을 하셔라. 잔금 치르고. 그럼 내가 그래서 5억짜리 지방에 사고 싶다. 5억 현금이 온전히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법인에 얼마까지 넣어줄 수 있냐? 대략 한 21억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가수금으로 집어넣어줄 수가 있어요. 상증세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은 되게 재밌게 할 수는 있는데 어설프게 하지 마십시오. 뭐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못 가는 거죠. 네,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어쨌든 종부세가 이 다주택자 법인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힘든 네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부세 여기까지 하고